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하는군요. 날씨가 추워지나 싶더니 불청객이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손석의 손안의 신문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자 일면부터 보시죠. 오늘자 일면은 다양한 기사들이 실리긴 했는데 주목하셔야 될 건 이거 같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낳고 있는 사립 유치원 비리 소식 일면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환희 유치원 사태를 계기로요. 이 사립 유치원들의 천태만상 비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사립 유치원에 만연해 있는 비리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제도 개선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사립 유치원들이 교육청이라든지 국회, 시의회 등의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또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 유업을 선언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한 시민감사관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자,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 쪽에서 보이시죠? 10억 원을 주겠다고 바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10억 원이면 꽤나 큰 금액의 뇌물인데요. 어떤 곳인지 몰라도 유치원에서 돈 아주 많이 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희 유치원 사태를 계기로요. 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의 분통을 터뜨리면서 지금 보이십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보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군요. 한 제보 내용을 기사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닭 3마리를 가지고요. 우려낸 국물로 200명이 넘는 아이와 교사들이 닭곰탕을 먹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이 낳기 꺼리는 사이가 만들어진 이유,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다음은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는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요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보시죠. 지금 금리 격차가 확대되다 보니까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이탈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이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 매력은 떨어지게 돼서 다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군요. 자, 오늘 목요일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서 원전 인력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실태를 취재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한전기술이나 한수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업체들이죠. 자, 이곳에서 바로 자발적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최근 최고 수준의 설계자 12명이요. 해외로 빠져나갔다라는 내용도 전하고 있는데 모두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죠. 중동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향후 중국 같은 곳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들을 빼내가기 위한 스카우트를 본격화하게 된다면 인력뿐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도 다 빠져나갈 거다. 이런 원전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인재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걱정입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보시죠. 매일경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군요. 자, 뭐냐? 사상 초유의 취업난에 청년들, 즉 20대 대리기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취업 이력서 쓰랴, 밤에는 돈 벌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대리운전기사 등록 비율을 연령대별로 따져보니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특징은 짧게 일하고 돈은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글쎄요, 경제 불황의 한 단면인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씁쓸하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자,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게 어디냐? 보니까 우리나라 같진 않죠? 지난 10일 일본 도쿄 신주쿠의 시세이도라는 브랜드의 특설 매장입니다. 쇼핑을 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빈사 상태에 빠졌던 일본의 내수 업체들이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본 전국의 호텔 신축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내수업체가 공장을 신설하는 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해 일본에서 쓰고 가는 돈이 얼마냐 따져봤더니요, 모두 44조 원이라고 하는군요.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예산액과 비슷하군요. 액수도 액수지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요한 거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령 사회였던 일본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 추월당한 것에 충격을 받았던 일본 정부가요,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요, 10년간 이 관광 정책을 밀어붙였고요. 이 10년간 밀어붙인 결과가 오늘의 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혁신 성장 많이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보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혁신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속에 손 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